인공지능이랑 헬스케어의 결합, 이거 뭐랄까, 미래의학을 바꿀 거의 확실한 피켓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의 한 회사를 보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로켓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인류를 화성에 데려다줄 엄청난 엔진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 로켓 동체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고, 연료 탱크에선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바로 템퍼스 AI라는 회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AI라는 이름만 붙어도 시장이 들썩이는 요즘인데 템퍼스 AI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로켓이 과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공중분해될지 그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템퍼스 AI가 가진 그 혁신적인 엔진, 그러니까 데이터의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연료 누출, 즉 재무적 위험을 샅샅이 파헤쳐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의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그 혁신적인 엔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템퍼스 AI가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다들 이 회사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요즘 데이터 없다고 말하는 기술 기업은 없잖아요. 맞아요. 데이터라는 말이 이제 너무 흔해졌죠. 핵심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템퍼스 AI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처럼 연결해 놓았다는 점. 이걸 보통 다중모드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중모드 데이터셋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요. 보통 병원에 가면 환자의 유전 정보, 또 진료 기록, MRI나 CT 같은 영상 이미지, 그리고 어떤 약을 썼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치료 반응 데이터가 전부 따로 관리되잖아요. 네, 다 흩어져 있죠. 템퍼스 AI는 이걸 전부 한 환자의 타임라인에 엮어서 통합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환자에 대한 입체적인 디지털 아바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완전한 그림을 만든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강력한가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이 통합 데이터를 학습하면 인간 연구자고 평생 봐도 발견하지 못할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 이런 희귀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은 수십 년 전에 개발됐다가 잊힌 이 약물에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좋네 같은 거요. 이런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데이터의 양은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아까 로켓에 비유하셨는데 연료 양이 궁금해지네요.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데이터가 400페타바이트가 넘어요. 400페타바이트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화질 넷플릭스 전체 스트리밍 라이브러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접근 가능한 환자 기록만 해도 4,500만 개 이상이고요. 더 중요한 건 상위 20개 종양학 제약사 중 95%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이에요. 업계 핵심 플레이어들이 이 데이터 없이는 연구 개발이 힘들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데이터 양도 양이지만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만큼 질적으로도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런데 템퍼스 AI의 사업 구조를 보면 유전체약,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를 외치지만 사실 그냥 별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여기는 어떤가요? 그 시너지라는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파워포인트에나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템퍼스 AI의 핵심 경쟁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 시너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보기 드문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걸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바퀴 같은 거죠. 데이터 플라이휠이요? 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업인 유전치약 부문에서 환자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해요. 이 분석을 많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귀한 통합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는 두 번째 사업인 애플리케이션 부문의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이 AI는 의사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제약사들이 신약 후보 물질 찾는 걸 돕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해진 AI와 방대해진 데이터는
세 번째 사업인 데이터 서비스 부문을 통해 다른 제약사들한테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제약사들이 다시 템퍼스에 더 많은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 그런 구조군요. 바로 그거예요. 각 사업이 서로를 위한 고객이자 원료 공급처가 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유전체 분석이 늘면 데이터 질이 높아지고 데이터 질이 높아지면 AI 애플리케이션 가치가 오르고 가치가 오른 데이터랑 AI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이 다시 더 많은 유전체 분석을 의뢰하는 거죠. 이 플라이휠이 한번 강력하게 돌기 시작하면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기 거의 불가능한 데이터 해자, 그러니까 데이터 성벽을 쌓게 되는 겁니다. 템퍼스 AI는 지금 돈을 쏟아부어서 바로 그 성벽을 미친 듯이 쌓아 올리고 있는 거고요.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네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데이터 요새를 건설한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대한 요새를 짓는 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여기서 아까 말한 연료 누출 문제가 등장하는 것 같네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사업 모델의 청구서, 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골치 아픈 지점으로 들어왔네요. 템퍼스 AI의 성장세만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9개월간 매출이 3억 3,420만 달러였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나 증가했어요. 85% 성장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특히 방금 말한 플라이휠의 시작점인 유전체약 사업 부문 매출은 2배 이상 폭증해서 2억 5,2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의 엔진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청구서를 뒤집어 보면 다른 숫자가 보여요. 같은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약 6,100만 달러였는데 이건 전년보다 손실폭이 14%나 더 커진 거예요. 매출이 85% 늘어나는 동안 손실도 같이 늘어난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매출이 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손실은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혹은 돈이 1억 8,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훌쩍 넘어요. 이건 전년도 1억 4,980만 달러에서 훨씬 더 가속화된 수치예요.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마천루를 짓고 있는데 그 공사비를 이자가 무섭게 불어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셈이에요. 건물은 계속 올라가지만 배경에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도 초창기 10년 동안은 이익은커녕 수십억 달러를 태우면서 물류창고 짓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냐. 월스트리트가 이익 내라고 소리칠 때 제프 베이조스는 우리는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이다 라고 버텼다. 지금 템퍼스 AI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장기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 인프라라는 미래의 땅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고 보는 거죠. 아주 훌륭한 반론이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존의 사례는 공격적인 현금 소진을 통해 시장을 독점한 가장 성공적인 교과서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지금은 아마존 초창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고 금리가 높아졌어요. 즉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훨씬 비싸졌다는 거죠. 아, 돈을 태우는 것 자체의 부담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맞아요. 둘째로 현금 소진이 단순히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개선될 기미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위험 신호예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적자는 용납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건 사업 모델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당장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외부 자금을 수혈받아야만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상증자로 이어지는 거고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그 지분 희석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의 성장을 위해 현재 주주들의 가치를 담보로 잡는 셈입니다. 그래서 템퍼스 AI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제2의 아마존이 될 데이터 인프라 공용의 탄생을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만 태우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회사를 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아마존과 같은 담대한 비전을 가진 회사인 건 분명하지만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넘게 올렸다고 하던데요. 시장은 언제나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니까요. AI라는 단어가 주는 기대감은 엄청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머틀리 풀의 분석가 데이비드 자기레스키 같은 신중론자들이 관망 접근법을 추천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이 로켓에 올라타기보다는 연료 누출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누출 속도라도 늦출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석가가 관망을 외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악화되고 있는 현금 소진 문제 때문이겠군요. 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손실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현금 소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위험 신호, concerning red flag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운영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로켓은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경고죠. 하긴 아무리 좋은 엔진도 연료가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AI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AI 워싱이라고도 하죠. 템포스 AI가 헬스케어 데이터를 가진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가던트 헬스나 파운데이션 메디슨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투자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AI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가려진 기업의 본질적인 재무 건전성, 그리고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AI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이 회사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템퍼스 AI가 가진 기회가 엄청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현실로 바꾸기까지 넘어야 할 재무적인 산이 너무나도 높고 험준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템퍼스 AI는 헬스케어 데이터라는 막강한 무기로 미래 의료 시장을 제패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무적 과제를 안고 있는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 기업이네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과 현실의 혹독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상업화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분명 그렇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진정한 잣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현금을 태우지 않고도 그 데이터를 꾸준한 수익으로 바꿔내는 능력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기술에 대한 약속이 현재의 명백한 재무적 위험을 과연 언제까지 정당화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템퍼스 AI의 주가 그래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